우선 첫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네. 어제 윤석열이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두 번째로 맛보는 어리둥절함이었고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란 수괴, 그 괴물을 민가에 풀어놓는단 말입니까? 그런 짓을 판사가 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결정을 내리는,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 결정 과정도 보면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기존의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판사가 제 멋대로 법률을 만들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어낸 거죠. 아이 참네. 판사는 법이 무엇인지 법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입법자라도 됐냐, 그냥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멋대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나 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싶어요. 이 판사 이 하는 꼬라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판사는 꽤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참네. 이게 참 의도적, 진짜.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의도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란 수괴를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지기현 판사가 그런 해괴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검찰의 역할이 지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검찰이 소재도 제공하고 도구도 제공하고 장소까지 제공해서 판을 깔아줬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주연은 판사이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실세는 검찰이었다라는 거죠. 검찰 중에서도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제가 김주현 민정수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김주현 민정수석이 사실상 지금 검찰을 꽉 쥐고 흔들고 있는데 바로 그놈 밑에서 꼬북 역할을 하고 있는, 내란 세력의 꼬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우정입니다. 남자 새끼가 말이야, 배알도 없나, 자존심도 없나, 내란 역도의 꼬붕이 된다는 거,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팽개치고 내란 역도들의 앞잡이가 되겠다고 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말종이구나 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심우정,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우리 보통 이웃사촌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옛날처럼 이웃집 사람들과 오며 가며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뭐 그런 모습은 흔히 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것만 알아도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죠. 더군다나 직장마저 갖고 그 직장이 바로 근처에 있고 그 근처에 있는 집에서 30년 가까이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고 주말에는 또 함께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웬만한 친척보다도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직업도 같다라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심우정하고 윤석열, 심우정과 김건희가 딱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심우정의 부인 역시 김건희와 상당히 끈끈한 관계인 걸로 보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심우정의 집이 아크로비스타더군요. 아크로비스타. 어서 많이 들어봤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의 그 옛날 살던 집 그 거기가 아크로비스타죠. 살아왔던 시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심우정이 조금 더 먼저 이사를 갔던 모양이에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들은 이웃 사촌 간에 함께 지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이들은 이웃이었던 거죠.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심우정이 윤석열을 수렁에서 건져내줬다면 아마도 이 아크로비스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우정을 반드시 탄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세력인데, 내란 역적인데 자기와 이웃이란 이유로 살려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법을 왜곡해 가면서 그리고 부하들의 반발을 짓밟아 가면서 이런 자를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우정의 탄핵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준비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탄핵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심우정을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을까? 심우정은 이 탄핵 대상에서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더 우세했어요. 특히 최상목과 함께 비교했을 때, 야, 그래도 심우정은 아니지 라는 식의 발언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명백해졌죠. 심우정도 탄핵이 됩니다. 너무나도 명백해진 이 두 내란 공범 그 자리에 계속 두었다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정과 최상목을 최대한 빨리 탄핵하는 것이 윤석열을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영원히 감옥으로 쳐넣을 수 있는 첩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심우정, 이제부터 본격적인 탄핵,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이고, 헷갈려라. 아이고, 참네.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제가 이렇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두 번째 주제라니.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참 짜증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참네. 이 꼴 보려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박이 터지도록 싸웠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구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장을 기각하나, 왜 미루나 했더니 따지고 보면 윤석열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나. 윤석열을 풀어주면 누군가가 경호를 해야 되니까 김성훈을 잡아가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경찰이 주구장창으로 청구하는 것인데도 계속해서 거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이 김성훈의 영장을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죠. 3번씩 기각됐는데 경찰 측에서 이른바 이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하죠. 이 영장심의위원회 결과 김성훈을 기소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게 그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김성훈을 놓아두기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부랴부랴 윤석열을 풀어준 겁니다.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계산적이었던 겁니다. 참. 자, 검찰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들이 본능적인 생존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건대 이 검찰은 이번 일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엄청 자신들은 고민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이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검찰은 이런 공작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검찰 지휘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윤석열을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차기 정권이 한동훈한테 가지 않는 이상 검찰은 이제 박살날 일만 남은 겁니다. 검찰은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란 수사에 엄청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 내란 수사 검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검찰한테 넘겼는데 윤석열이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공수처가 좀 시간을 빨리 당겨서 앞당겨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죠.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으니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니들이 하든가 말든가 기소로만 할 것이지 니들이 수사를 하면은 안 된다 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검찰이 삔또가 나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더 해서 보낼 수도 있었고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넘길 수도 있었는데 검찰이 굳이 지들이 하겠다고 뻗대는 바람에 상황이 매우 악화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고두고 검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이 계속 찝쩍거리면서 사건 빨리 넘겨라, 사건 빨리 넘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자들 동원해서 사건 빨리 넘겨야 한다라고 바득바득 우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검찰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딱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참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온 내란 수사가 공수처한테 모두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들이 열심히 이 수사를 했는데 고문 제주가 부리고 돈은 뗀 놈이 번다고 공수처가 뗀 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검찰은 곰이 된 거고. 여기서부터 검찰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검찰의 위상을 잃고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검찰의 못된 버릇이 발현됩니다. 검찰은요,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아마 DNA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못 가지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검찰이 딱 그래요. 내란 수사에서 지들이 보고를 받고 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얼얼이요. 공수처가 그 공을 다 뺏어가 버리네. 앞으로 우리는 수사는 못하고 기소청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검찰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음모를 꾸미는 것, 어떤 계획과 작전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검찰은 조직적 특성이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검찰은 끝장이 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권력을 잡지 않는 이상 검찰은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살아남기 어렵죠.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을 되살려내는 거죠. 그래야지 지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겁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이 살아나기 위해서 법리고 뭐고 따발이 얘들이 지금 이상한 게 갖다 붙이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심우정이 선택한 이유는 그게 윤석열을 살려줘야지 검찰도 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계속 지금까지 검찰이 민주당 쪽에 추파를 보내면서 우리 살려주면 우리 윤석열 수사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콧방귀도 안 꼈죠. 우리가 니들 어떻게 믿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윤석열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만들어낸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원래 뭐였어? 검사였잖아. 김건희 검사 부인들과 꽤 교류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동네 여자들 끌어모아 가지고 모임 만들고 자기가 거기서 대장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가 대통령 블라인드 뒤에 대통령처럼 굴었다는 거죠. 이른바 V0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관료 부인들하고 전현직 검사 부인들이 김건희한테 많이 불려갔는데 이들이 김건희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엮인 검사 부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적게는 20명, 많게는 7, 80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를 잡게 되고 윤석열이 물러나게 되면 검사들도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얘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하겠습니까? 죽으나 사나 윤석열, 김건희를 살려내겠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뭐니 해도 심우정일 겁니다. 심우정 보세요. 오늘 자기 부하들 검찰 특수본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끝끝내 그 요구를 깔아뭉개고 지 고집을 관철시켜 버렸습니다. 심우정이 원래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번만큼 엄청 고집을 세워서 관철시킨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심우정이 뒤에 엄청난 세력들이 존재했다는 거야. 이 세력이 심우정을 딱 받쳐주면서 야 밀고 나가 라고 한 것이고 여기에 박세연이 밀렸다 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서 이렇게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원로급이라고 하는 검사들, 그러니까 정상명이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 옛날 검찰총장인 옛날 검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뻔질나게 서초동을 드나들면서 검찰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살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마구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윤석열의 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열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윤석열이 죽으면 검찰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일단 살리고 보자 라고 설득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역시 그들 역시도 부인들끼리, 그래서 김건희와 커넥션이 있는 거지. 김건희가 언니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만약에 김건희가 걸려간다면 이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 나오겠죠. 그리고 이 줄줄이 사탕처럼 끌려 나올 검사 부인들 중에는 심우정의 부인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동아연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연필회사, 그 연필회사 손녀죠. 심우정의 부인도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지금 인사혁신처에 보관이 되어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산 등록 사항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산은요, 거의 대부분이 부인의 것이에요. 심우정의 재산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전부 다 배우자. 거의 다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동아연필 손녀의 것이었던 거죠. 자, 이 자료를 쭉 보다가 제가 특이한 장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첫 번째는 토지가 쭉 나오고요. 두 번째는 건물이 나오는데 심우정이 보유했다는 건물, 이 건물이 재밌는 건물이 있더군요. 아마 아파트인 것 같은데 부인과 공동명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가 뭐라고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네,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아는 바로 그곳이죠. 윤석열이 사는 곳입니다. 지금 재산 등록상으로는 이게 한 3, 4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최근 시세를 살펴보니까 40억입니다. 지금 호가로 나온 걸로는 40억까지 뛰어 있습니다. 아무튼 아크로비스타에 지금 심우정이 살고 있는 거죠. 오래 전부터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하고 윤석열하고는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사촌이었던 겁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깝다는 이웃사촌.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검사들이 꽤 여럿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전 현직 검찰총장이 나란히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였다면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웠을 수밖에 없죠. 직장도 같아. 직장도 보면은 중앙지검 아니면은 대검 아니면은 법무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20년 넘게 같이 했으니까 집도 같고 직장도 같고 직업도 같고 근무지까지 같으면, 그리고 그 기간이 20년 30년 된다면 친하지 말래도 친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될 겁니다. 아주 안 좋게 해도 애증이 얽혀서 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게 윤석열과 심우정의 관계였던 거죠. 어퓨군매님께서 카르텔 비슷하라고 써주셨는데, 아주 장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심우정은 윤석열을 살려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의 석방은 심우정의 책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법원의 지기현 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산정해서 구속기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이거는 구속이 취소가 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실수한 거죠. 뭐 공수처 어쩌고 막 이렇게 생떼를 씁니다만 실수를 한 거는 검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대도 안 하게 공수처가 뭐 수사를 잘못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야비한 짓이죠. 아니, 공수처가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나? 지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 시간,
영장 청구 시간을 넘긴 것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뭐였다? 실은 심우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게 재판부 설명 자료인데요. 뭐 이렇게 석장이 나왔어요. 지기현 판사가 만든 자료인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구속을 취소하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 구속기간이 끝났다. 그 뒤에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권, 여기에 약간 의문이 있다. 법률도 없고 판례도 없으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사실 이 여기서 지기현 판사는 검찰한테 니들 즉시 상고해가지고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였던 거죠. 판사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기를 원했는데 심우정은 그런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의사를 팽개치고 그냥 즉시 항고 안 하고 풀어줘 버렸어. 지기현 판사는 말이야. 어쨌거나 적어도 외형상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그 명분마저도 지켜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야, 이 하여튼 심우정 나쁜 놈이네. 아무튼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심우정은 이러나 저러나 적어도 대법원의 판단을 바라는, 그래서 즉시 항고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우정은 처음부터 즉시 항고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 지기현 판사는 적어도 검찰이 이렇게 외형은 갖춰가지고 윤석열 빼내릴 줄 알았는데 검찰은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놈들이지. 그냥 법원에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냉큼 갖고 가버린 거야. 아마 지기현은 검찰한테 속았는지도 몰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검찰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제안대로 한 건데 어이구 지가 독박 쓰게 생겼네? 뭐 독박 쓸 수밖에 없지. 왜 그런 짓을 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란을 저지른 괴물을 풀어줍니까? 그게 판사야? 그게 판사가 할 짓입니까? 참. 자, 여기서 구속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하는데 사용된 소요시간, 이 소요시간이 한 18시간 정도 되는데 이 18시간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구속기간 늘려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늘려줬으니까 이건 불법이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지금까지는 날짜로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으로 계산하자고 한 거죠. 자, 시간으로 계산하던 체포적부심은 쓰지마, 시간이고 나발이고 하지마 라고 했고, 날짜로 계산하던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틀이 날아가 버려요. 이틀이 날아가게 만들면서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누가 잘못한 거든 간에 적어도 외형상 확실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죠. 뭐? 검찰이 실수한 거죠. 검찰의 실수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검찰총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당하면 구속기간 연장이 안 되면 곧바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얘가 뜬금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라는 걸 열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하루 종일 딴 짓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거의 하루가 끝나갈 때쯤 해가 지고 노을이 질 때쯤에 기소를 합니다. 만약에 심우정이 그 짓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기소했었더라면 그렇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오버했네 만에 그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종합해보면 그거죠.
검찰이 실수한 거거나 여기에 더해서 심우정이가 괜히 시간을 끌었거나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가 된 겁니다. 요약하면 뭡니까? 심우정이 아니었으면, 심우정만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공수처 수사권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검찰이 지들이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한테 수사 사건을 넘겨버리죠. 잊혀버려버리죠. 그 결과 이런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이 있네 없네 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둘 다 뭡니까? 심우정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그러면 심우정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죠? 이거는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또는 검사가 성실한 게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충 나사 빠진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일을 망쳐놓은 거죠. 그죠?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제가 어제 이 김규현 변호사가 그려준 이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다시 도표로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현재대로 하자면 현재 법리 또는 현재 판례대로 하자면 체포적부심에 들어간 시간 10시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간 시간 이틀 합쳐서 이틀하고도 10시간 32분 그래서 1월 27일 10시 32분에 영장이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체포적부심은 연장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영장 실질심사 기간도 시간 단위로 해라 라고 하는 바람에 약 9시간 정도 초과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시간대로 계산을 하고 날짜로 계산되어 있으면 날짜로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형사소송법에 체포적부심, 체포기간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몇 시간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다? 예, 48시간 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체포적부심은 48시간을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의 경우는 검사의 경우는 10일입니다. 여기는 시간.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은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고 영장 실질심사는 날짜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일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판례예요. 판례이고 지금까지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거를 틀렸다고 하면서 새로운 판례를 갖다 들이민 거야. 이 판사가 아니라 이건 사기꾼이죠. 판사가 윤석열 풀어주려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아마 이 과정은 심우정하고 짠 걸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윤석열의 주장을 수용을 해줘버린 거야. 그리고 여기에 검찰이 항고 결정, 즉시 항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제일 잘못한 건 누굽니까? 심우정이네. 심우정 지 때문에 미루지 않아도 되는 하루를 미뤘고 심우정 지 때문에 공수처에 안 가도 될 사건이 공수처로 갔고 그죠? 그 다음에 심우정 지 때문에 항고가 되어야 되는데 항고가 안 됐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사건을 담당한 수사 담당자인 내란 사건 수사 특수본부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바득바득 우겨서 그냥 즉시 항고를 안 하게 됐대요. 근데 이거 말입니다.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자, 검찰청 내에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지침.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 또 특별수사본부장은 독립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건 뭘 말하느냐? 특별수사본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달리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면 안 돼. 최종 결과만 보고받으면 땡이야. 근데 지시를 내렸죠. 이건 뭡니까? 지침을 위반하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뭡니까? 벌써 네 번째 문제가 생겼네요. 안 해도 될 검사장 회의하면서 시간을 끈 죄, 공수처에 이첩을 시킨 죄, 즉시 항고 안 한 죄, 그 다음에 부하들이 하겠다고 한 거를 법률을 위반해서 못하게 만든 죄, 네 가지가 있네요. 그럼 뭐야? 탄핵이지 뭐. 탄핵 말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심우정한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즉각 탄핵, 검찰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하고 심우정하고는 동급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를 열어놓고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이 완벽한 탄핵 사유죠. 마찬가지로 심우정 역시도 완벽한 탄핵 사유에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탄핵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미 결론 내렸대요. 따라서 조만간 이 심우정과 최상목은 나란히 탄핵 심판대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으로 끌려갈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중론, 소위 말하는 역풍론, 이 역풍론 때문에 또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은 신중할 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보세요. 심우정 보세요.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미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시간을 주면요. 적들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응징하는 게 아니라 적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주먹을 날린 것처럼 보입니다. 주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저놈이 때렸으니까 내가 보복한다. 이게 되죠. 그런데 한 방 빵 맞고 한참 있다가 뻥 날려봐. 남들은 어떻게 봅니까? 내가 먼저 맞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때린 것만 기억해서 너 왜 주먹질하니?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가 늘 당하던 이런 억울한 상황에 안 처하려면 맞은 즉시 되받아 쳐야 되는 거예요. 즉 신중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신중론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배신자고 그 자가 바로 밀정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